자, 비트코인 가격이 새해 들어서 좀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23% 정도, 여기가 지금 이때 고점이었는데 10월 초였죠. 10월 초에 12만 5천, 6천 달러까지 갔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져서 이때가 두 번의 바닥이 있었네요. 그리고 지지부진하다가 새해 들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점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23%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현재 달러 기준으로 93,876달러고요. 하루 전에 비해서는 0.91%,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5.8%, 한 달 전에 비해서는 4.9% 떨어졌고요. 6개월 전에 비해서는 13.47%, 6개월 전이면 7월 달이니까 7월 달에 11만 이 정도 했으니까 이때에 비하면 13.47%, 2025년 연초에 비하면 8.4% 떨어졌고 4년 전에 비해서는 117%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오른다. 이를테면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의 확산, 그리고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 그리고 웹3 경제의 발전,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작전도 들어오고 심리적으로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휘둘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단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복잡게 에서 특정한 결론을 예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를 많은 전문가들이나 기관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예측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 왜 비트코인을 우리가 알고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고 또 비트코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비하고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자산이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가격의 상승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비트코인은 한 10년 정도 안 써도 되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장기간 묻어두시거나 아니면 여윳돈을 가지고 매달 조금씩 사서 모으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 DCA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만 6천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원화로는 한 1억 2,600 정도 됐나요?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지면 사겠다, 7만 달러대로 떨어지면 사겠다, 혹은 또 원화 기준으로 1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다시 9만 4천 달러 근처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일단은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떨어질까봐 놀라서 공포심에서 파셨던 분들은 지금 이 회복하는 이 시점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가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너무 단기적인 전망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중기라 하면 최소 한 3년입니다. 최소 3년에서 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공부하시면 좋다. 또 직접 투자를 해야 공부가 잘 되니까 그냥 투자 없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소액이라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새해 첫 라이브 방송이니까 가격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다시 불붙었다, 9만 4천 달러 돌파, 다음 목표는 10만 달러,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9만 4천은 아니고 9만 4천을 조금 하회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온갖 부정적인 기사, 퍼드를 부추기는 그런 기사가 쏟아지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또 이런 기사가 막 나옵니다. 당연히 9만 4천 달러 다음 목표는 10만 달러죠.
그 오리지널 갱스터들, 그 고래들이 10만 달러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세가 이제는 잠잠해졌다. 이런 온체인 분석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연말에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오지들, 고래들이 팔 만큼 팔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작년에 250만 개를 내다 팔았고 작년에도 200만 개를 넘게 내다 팔았으니까 거의 450에서 500만 개 정도를 고래들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난 또 10월 달에 선물 청산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비트코인이 이러다가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전고점인 12만 6천 달러 원화 기준으로 1억 7,800만 원을 돌파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 벽두부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기세는 지금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또 거시적인 경제 환경도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그 사태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건지 올 11월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트코인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겠죠.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고 제가 뭐 전문가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된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월가에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장난질이라든지 가격을 더 떨어뜨려서 개미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다음에 개미들 물량을 털어내려는 그런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던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이제는 오를 일만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0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7만, 8만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곧 8만 깨진다. 7만도 깨진다. 4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심지어는 15,0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기사들은 싹 사라지고 이제 뉴스에 10만 달러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베네수엘라 효과, 일단 국제 정치가 불안해지고 전쟁이 빈번해지고 하면 사람들이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금이 이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데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금과 같이 안전 자산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투자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위험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금은 사고 비트코인은 팔아치우는 그런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효과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금 현재 평가하기는 굉장히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길게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은 갈수록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의 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서사인 디지털 골드로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게 확산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금과 비트코인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거의 마이너스 0.6 정도의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1이 되면 금과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0이 되면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6이니까 역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심화된 그런 상황인데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관관계가 역의 상관관계에 이루었을 때는 곧다시 비트코인 가격과 금의 가격이 동조화가 되면서 다시 양의 상관관계를 회복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가격과 금의 동조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전망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면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거고 오르면 베네수엘라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는 별개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지 않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에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달러를 지금 94,000달러인데 10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47%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12월 30일에서 1월 달로 오면서 1월 3일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 1월 6일까지 현재 지금 94,000달러 이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자산 수요를 흡수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극단적 공포가 공포 단계로 전환됐고 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전통적 안전자산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데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 속성을 점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국제 정치가 불안해지고 전쟁이 대규모로 발발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죠. 폴리마켓이 세계 최대 배팅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이달 중 1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한때 4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공습 직전인 1월 2일에 21%였는데 공습한 이후에 2배가 올랐다. 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나 남미같이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불안정하고 자국의 화폐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미약한 나라에서는 당연히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화 중에서는 미국 달러를 가장 선호하고 왜냐하면 달러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은 통화이거든요. 전문가 집단의 분석에 따르면 수십 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부동산과 같은 핵심 자산을 포함해서 연간 7%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한국은 그보다 좀 더 높습니다. 한 9%,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경제가 불안정한 남미의 국가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이 20, 30%, 50%를 넘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그렇고요. 그런 나라에선 자국의 법정 화폐를 보관한다거나 저축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달러를 보관하면 그나마 가치 저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칭이 되고 아니면 금이나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되는데 금을 사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또 금을 사면 보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남미나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금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화가 법정 화폐인데 만약에 베네수엘라에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볼리바르화를 보유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비트코인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는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비트코인이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법정 화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기사가 쓰여진 시점은 어제네요. 1월 5일인데 어제 92,000달러를 회복하고 지금 94,000달러 근처에 와 있는데 고래들이 지금 최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고래가 팔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고래가 13년 만에 최대 매수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고래는 팔 만큼 팔았고 지금 조금 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험프백이 혹등고래, 제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 이 등급을 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지갑을 혹등고래라고 합니다. 1000개에서 10,000개를 고래, 그리고 100개에서 1000개를 상어라고 하고 10개에서 100개를 피쉬, 1개에서 10개를 크랩, 1개 미만을 갖고 있는 지갑을 새우 지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고래하고 혹등고래가 굉장히 많이 팔았죠. 자, 고래 등급에서 38만 9,993개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혹등고래도 6만 4천 개를 팔아치웠고 이 물량을 대부분 상어 등급에서 소화를 해냈고 그 다음에 이런
10개에서 100개를 갖고 있는 물고기 등급에서도 62,000개, 그리고 1개에서 10개를 갖고 있는 개 등급에서도 44,000개를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을 보면 혹등고래는 팔았지만 고래는 3376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지난 1년 동안 내다 팔다가, 그리고 한 달 전하고 비교해도 마이너스죠. 근데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고래 등급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팔았어요. 이 중에서 10,000개를. 원래는 그럼 40,000이 넘었는데 10,000개를 팔아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플러스 30,000개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샀다고는 하지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산 것 같고 고래가 완전히 귀환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이거는 분석하는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가 지속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보나 월간 단위로 보나 3개월 단위로 보나 계속해서 고래 등급에서 매집이 있어야지 고래가 다시 돌아와서 매집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지. 지금은 보면 고래의 어떤 매도세가 거의 사라졌다. 나올 만큼 나왔다. 고래 등급에서. 고래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은 10,000개를 보유하려면 1조 3,500억 원, 1조 3,600억 원이 있어야 되지만 10몇 년 전에는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에는 1억 원만 있어도 10,000개를 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1억 원 안 되는 돈으로도 10,000개를 보유할 수가 있었죠. 아주 초기에는. 이런 고래들이 지금 10만 달러 부근에서 바로 20만, 100만으로 갈 조짐을 보이지 않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서 2024, 2025 두 해에 걸쳐서 450만 개에서 500만 개를 내다 팔았는데 그 물량들이 어쨌든 다 소화가 됐습니다. 다 소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팔 고래는 다 팔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지금은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DAT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회사의 주요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채택한 기업을 DAT 기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지금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DAT 회사인데 DAT 회사가 선언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모으려면 1조 3,5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지 비트코인을 10,000개를 사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기업이 고래가 되겠다 혹은 어떤 자산가가 내가 새로운 고래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 해도 그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야지만 고래가 될 수 있습니다.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넥슨 재팬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2021년에 샀죠. 2021년에 일본에 상장된 넥슨 재팬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평단이 한 7천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근데 넥슨 재팬이 1,717개를 샀으니까 이 등급 기준으로 따지면 또 고래 중에서도 아주 제일 작은 고래 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넥슨 같이 큰 기업도 비트코인 고래 중에서도 가장 낮은 1,000개에서 2,000개 사이, 그러니까 10,000개는 훨씬 못 미치죠.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집한다거나 아니면 자산가 비상장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살 때 이 고래 등급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갱스터들이 지난 2년간 팔아치운 이 막대한 물량의 비트코인을 사 모은 등급이 이제 주로 상어 등급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래뿐만 아니고 지금 ETF 2024년 지금 2년 됐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 게 2024년 1월인데 2년이 됐죠. 이더리움은 2024년 7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이제 1년 반이 됐고 비트코인은 2년이 됐는데 그동안 자금이 빠져나가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새해 첫 거래일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온체인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면요. 붉은색 바는 팔았다는 겁니다.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거고 초록색 바는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데 여기에 지난 3개월 동안 보면 자금 유출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 보시면 초록색보다 이 기간 동안에
붉은색이 많이 보입니다. 1년 단위로 보면 물론 이제 파란색이 초록색이 훨씬 많습니다만 최근 6개월 또 석 달 동안 보면 초록색 바는 별로 보이지 않고 붉은색 바가 주로 보여서 비트코인 ETF에서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12월 달에 많이 빠져나갔죠. 근데 1월 들어서 새해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바가 나타나고 있어서 비트코인 ETF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긍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쌓이고 있는데 첫 번째 고래가 팔 만큼 팔았죠. 그 다음에 지금 공포에 떨면서 비트코인을 내던졌던 주식으로 말하자면 개미들, 비트코인 시장으로 말하면 새우들, 그 다음에 개들, 물고기 등급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가 깨지니까 내답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팔 만큼 팔았고 그 다음에 ETF로도 새해 첫 거래일부터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고래들도 일부 매집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MSTR,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도 추가로 또 샀습니다. 추가로 사서 총 613억 10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자, 상장사 100개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장사 100개 리스트인데 스트래티지는 최근에 더 사서 1200개를 더 사서 67만 3783개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2등은 마라홀딩스, 3등은 21, 4등이 일본의 호텔 기업에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신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죠. 메타플래닛이 4등입니다. 그 다음에 다 미국 기업이죠. 여기 보면 국적을 보면 4등인 메타플래닛을 빼고 다 미국 기업인데 스트라이브라는 기업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14위로 올라왔고 아메리칸 비트코인 코퍼레이션이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서 1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까지 52위까지가 1000개 이상이니까 비트코인 고래 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혹등고래 등급이 되려면 12위까지 테슬라까지가 혹등고래입니다. 1위부터 11위, 12위까지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상장 기업 중에서 혹등고래는 현재 12개 그리고 13등부터 52등까지가 고래 등급입니다. 그 53등부터는 상어 등급에 들어가는 거죠. 쭉 상어 등급에 들어가서 근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비트맥스 551개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100개 상장 기업 중에서 보면 비트디어라는 기업도 최근에 싱가포르 회사인데 비트코인을 2000개를 사서 순위권에 단숨에 진입을 했습니다. 36위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홀드라는 기업이 영국 기업이네요. 그레이트 브리튼. 근데 여기가 158개를 사서 새로 100위 안에 진입을 했는데 이 100개 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 개수가 109만 2,000개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은 109만 5천 개이고 상위 100개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은 109만 2천 개이니까 몇 달 전에 104만 개, 105만 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110만 개에 육박할 정도로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빠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쌓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얼마 전에 비해서 4만 개가 늘었다. 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100대 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4만 개 별로 안 많아 보이지만 만 개가 1조 3,500억 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4만 개면 한 5조, 6조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스트래티지가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지 일반 기업들이 1000개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인 비트맥스가 551개밖에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새로 한국 기업이 여기 또 진입을 했던데 KR이라고 써 있는 데가 한국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플래닛이라는 기업이 8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기업 중에서는 파라텍시스 코리아하고 위메이드가 있죠. 몇 개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표방하고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회사가 등장을 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비트플래닛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비트플래닛이 어떤 회사인가 찾아봤더니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멈추지 않는 투자
뭐 이렇게 해서 AI 자동 투자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한국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기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장사들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대 최고치다. 제가 말씀드렸죠. 109만 5천 개까지 올라와서 몇 달 전에 비해서 몇만 개가 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미들이, 주식으로 따지면 개미죠.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새우하고 개 등급에서 던질 때 상장사들은 꾸준히 사서 지금 109만 개까지 올라와서 곧 110만 개를 앞두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쉽게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제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확인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개하고 새우 등급에서도 비트코인을 많이 내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 오리지널 갱스터들이 던진 물량, 그리고 비트코인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던진 물량조차도 상장사들이 다 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을 1개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새우 등급, 그리고 1개에서 10개인 크랩 등급이 있는데 이 크랩 등급에서 지난 1년간 44,445개를 팔았습니다. 44,000개를 팔았고 PC 등급에서도 62,000개를 팔았기 때문에 아까 그 기사에서 이야기한 이런 개미들이 던질 때 상장 기업이 줍줍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대부분의 상장 기업이 샤크 상어 등급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아치운 고래는 최근에 매집을 시작한 상장 기업이 아니라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에 비트코인을 아주 헐값에 사서 모았던 오리지널 갱스터들이 팔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6만 달러, 7만 달러 이렇게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니까 물고기하고 개 등급에서도 많이 팔았고 이것을 상장 기업이 많이 줍줍을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일본의 메타 플래닛이 있으면 한국에는 비트 플래닛이 있다. 약간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작년 11월 10일 날 200개를 매입을 완료했다. 그리고 커스터디까지 끝났다. 여기까지는 제가 특별한 느낌 없이 봤는데 여기 보니까 비트 플래닛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보유해서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 기업 상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한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10,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테슬라가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혹등고래가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의 맨 하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11,509개를 갖고 있어 12위인데 한국에 있는 현재 2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이 비트 플래닛이라는 이 기업이 현재 200개에서 좀 더 샀네요. 아까 기사가 나올 땐 200개였는데 지금은 265개로 늘었는데 여기서 10,000개를 사서 이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겠다. 현재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려면 13,000개 이상을 사야지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경우 테슬라하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과연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의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사서 늘리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업 비트플래닛처럼 이전에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서 어쨌든 265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으니까 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테더가 비트코인을 8,888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테더는 세계 1위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이죠. USDT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2위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서클사의 USDC입니다. 그럼 테더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전 세계 금융권의 화두인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팔면 그걸로 뭘 하느냐?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사고 실물금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고객들에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팔고 고객의 돈을 가치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1테더를 1US 달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금과 비트코인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작년 3분기에 26톤의 금을 매입해서 총 보유량을 116톤으로 늘렸는데
116톤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한 100톤 조금 넘게 갖고 있는데 테더사가 116톤의 금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도 현재 한때는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분기별 수익의 15%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9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10만 개가 넘었으나 조금 팔아서 9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8,888개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팔고 일부 개미 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새우라든지 개 등급에서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만 상장 기업들은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고 이 테더사도 사서 모으고 있고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갱스터들의 매도 물량이 다 나왔다면 이제는 가격이 오를 일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는 거죠. 자, 여기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톰 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톰 리가 미국 TV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올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톰 리가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8만 7천 달러, 9만 달러 아래로 2025년이 끝났기 때문에 톰 리의 말을 못 믿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톰 리는 세계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이사회 의장이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를 개발했고 펀드 스트레스를 이끌고 있는 월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문가이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을 했는데 어떤 전망을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Yeah. So, in 2026, if Bitcoin gets to 200 or 250,000, it would be breaking the 4-year cycle. So that's sort of part of our view is that this, if you follow the 4-year cycle, Bitcoin should be down this year. But I think that there's tailwinds that are building. And part of it is we kind of reset leverage on October 10th with that big shock. Right. And now I think there is still institutional adoption taking place. 톰 리도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쌓이고 있다. 자, 고래가 팔 만큼 팔았다.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다. 긍정적인 신호죠.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최근에도 몇만 개가 늘었다. 현재 110만 개 육박한다. 이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ETF에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테더사의 USDT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더하고 서클로 많은 돈이 지금 몰리고 있죠. 근데 USDT를 발행한 테더사는 미국 국채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비트코인도 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지금 10만 개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더 많은 돈이 몰리게 되면 물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더리움에게도 큰 호재가 되겠지만 테더사가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또 사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채굴장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테더사는. 그럴 경우에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요인이 더 쌓이는 거죠. 왜냐하면 테더사는 미국 국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니어스 법안에 직접적인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 달러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금하고 비트코인에도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의 15%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테더로 돈이 몰리면 몰릴수록 테더사는 그 돈을 갖고 비트코인 더 살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요인이 또 하나 쌓이는 거죠. 그래서 톰 리는 작년 말에는 못 맞췄지만 아마 1월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NBC 스쿼크 박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신 영상입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 사상 최고치가 12만 6천 달러였잖아요. 근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상반기 중에 20만 달러, 25만 달러에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톰 리라고 해서 100% 정확한 전망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톰 리 같은 사람은 전망을 또 계속 내놓기를 요구받기 때문에 전망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캐시우드도 계속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고 JP 모건이라든지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라든지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격 전망을 다 내놨습니다. 제가 지난해 마지막 라이브 방송에서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어떤 전망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달해 드렸는데 톰 리는 연초부터 또 TV 프로그램에 불려 나와서 전망을 또 내놨습니다. 그 전망은 작년 연말에 달성할 걸로 예상했던 20에서 25만 달러가 조금 늦춰져서 1월 달에 올타임 하이 12만 6천 달러를 뚫을 것이고 2026년 상반기 중에 20에서 25만 달러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망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시점만 2025에서 2026년으로 늦춘 거죠. 근데 톰 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이 쌓이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근거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너무나 뭐라 그래야 돼?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요?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나라를 공습을 해서 그 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갔는데 지금 미국 중간선거 올해 11월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뭔가 지금 국내에서 인기도 떨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계속해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갔습니다만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또 트럼프가 본인이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 취임한 작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이 전부 다 죽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장밋빛 전망 트럼프가 얘기했다. 이대로 된 게 아니라 가격이 전부 다 떨어졌죠.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가 7천만 명, 8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면 한 5분의 1 정도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공략해야 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뭔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될 만한 그런 정치적인 결정과 추진을 하지 않겠냐. 이것도 톰 리 같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긍정적 요인이 쌓이고 있다. 첫 번째, 작년에 지니어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대통령 서명까지 마쳤는데 지금 의회에서 클래러티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해 놓은 비트코인 100만 개 전략 비축 법안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클래러티 법안의 통과를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100만 개 전략 비축 법안도 만약에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그렇게 될 경우는 비트코인이 미국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또 긍정적인 요인들이 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톰 리가 이야기한 것은 근거가 없이 그냥 막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근거가 있고 톰 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근거들이 온체인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다. 고래 매도가 거의 다 끝났다. 오히려 최근 일주일 동안 고래가 사고 있다. 그리고 ETF, 비트코인 ETF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10만 개 육박할 정도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 테더사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테더사가 비트코인을 또 사서 모으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쌓이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갖고 여러 가지 본인이 공약한 사항이 이행되도록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번에 베네수엘라 공습하듯이 때로는 무모하고 황당할 정도로 강하게 추진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승부사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올 중간선거에서 이기거나 혹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라는 거죠. 그 중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산업 작년 한 해 동안 지지부진했고 가격이 상당한 폭의 하락을 겪었던 이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게 합리적인 예상인 거죠. 그랬을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톰 리의 말처럼 1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상반기에 20만 달러, 25만 달러를 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황당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